안녕하세요. 박주민입니다. 전략적 판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어떻게 이 완연한 가을을 행복하게 만끽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어저께 그 충청권의 지방 강의를 갔다가 근처에 사시는 지인분을 만나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올라왔는데요. 그 함께 식사했던 장소가 아주 예쁘고 운치가 있어서 정말 그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서울에 올라오는 게 아쉬울 정도였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함께하는 분이 너무 좋았고 두 번째는 이 가을의 정취가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것을 새삼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가을도 굉장히 짧아서요. 한 11월 달만 가도 왠지 가을이 금방 지나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일하시느라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이 10월 그냥 그렇게만 보내지 마시고 주변에 좋은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가을의 정취를 즐기시는 가을의 정취에 흠뻑 빠져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많이 가지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준비한 강의 슬라이드를 공유하면서 본격적인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제가 준비한 강의 제목은 전투에선 이기고 정작 전쟁에선 패하는 판매가 되겠습니다. 세일즈나 마케팅 관련 서적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세일즈를 전투나 전쟁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쉽고 명쾌하기 때문이죠. 이 경쟁이 치열한 세일즈의 세계를 적과 적이 마주하는 어떤 전쟁터에 비유하면 굉장히 내용이 재밌고 쉽게 다가오죠. 그래서 저 역시 오늘 이 전투,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필두로 해서 전략적 판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좀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어, 제가 준비한 오늘의 주요 아젠다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략과 전술에 관한 이야기 짧게 좀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요 아젠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복합 판매에서 전략이 제일 먼저 필요한 이유, 집중 조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래선 전략 수립학인데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포지션이라고 하는 이 전략적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포지션이거든요. 이 포지션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에, 거래선 전략 수립하기의 개념만 살짝 정의해 드리고 오늘의 모든 내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전략 전술 이야기를 뭐 무겁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다들 좋아하시죠? 어떤 종목을 좋아하시나요? 야구 좋아하세요? 축구 좋아하세요? 아니면 뭐 다른 종목 좋아하세요?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구 용어를 좀 제가 적어놨는데요. 히팅, 도루, 더블 플레이, 땅볼 받고 던지는 것, 플라잉 캐칭.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용어죠. 또 뛰기, 차기, 패스하기, 방어하기, 태클. 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익숙한 용어들일 거예요. 어때요? 이런 기능적인 거 정말 중요하죠. 예,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면 축구 안 됩니다. 야구 진행 안 돼요. 예, 막 던지는데 막 알을 까고 패스 엄한 대로 하면 경기에서 승리는커녕 경기 자체가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잖아요. 이런 걸 전술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테크닉이 될 수도 있고 기술이 될 수도 있고 기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전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감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전술적인 것들이 보다 더 시너지를 내려면 어떤 거를 주로 해야 되나요? 그렇죠. 상대팀 전력 분석하셔야죠. 오늘 상대팀에서 어떤 주요 선수들이 라인업에 배치가 돼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상대가 오늘 게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상대를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스타팅 멤버를 짜는 것도 전략의 일환이잖아요. 또 선수를 교체하는 거, 상황에 따른 작전 A안, B안, C안을 짜놓는 것까지 모든 게 다 전략의 일환입니다. 전략의 요소죠. 전략과 전술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어느 거 하나도 허술하거나 도외시되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일즈의 세계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안타깝게도 과거의 많은 세일즈 세계에서는 이런 전술 위주의 영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오더 테이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고객이 오더를 주니까 움직이는 영업이에요. 혹은 판매예요. 고객으로부터 오더를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당시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고객하고 친해지는 게 제1 목표였습니다. 관계 영업인 거죠. 일단 친해져 놓으면 오더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전략보다는 전술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 선배들의 모습이 저는 선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뭐 조금이나마 해봤고요. 뭐 대표적으로는요, 이 개인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마음껏 매력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친화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뭐 음주 가무를 잘하는 것도 영업자의 하나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고요. 이 스피치, 말 잘하는 거,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설득의 기술, 뭐 어떤 형태로든 고객을 설득시키는 역량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한 세일즈의 전술적 요소죠. 과거 선배나 저희 리더들은요, 이 영업 사무실 안에 앉아 있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밖에 나가라는 거였어요. 고객들하고 술을 마시든 사우나를 가든 뭐를 하든 제발 사무실에 앉아 있지 말라고 하는 게 지상 과제였었습니다. 그만큼 관계 영업을 중요시했다라는 거죠. 또 활력이 넘치고 열정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 외적인 모습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자는 옷도 잘 입을 필요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항상 밝은 표정, 예, 생글생글한 표정 이런 것도 되게 중요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덕목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보면 이게 거의 전부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관계 영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전술적인 요소들을 좀 과하게 표현하면 가장 중요시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자, 오늘 전략과 전술의 얘기를 하게 되는 그 모티브는 결국 전쟁이죠. 전쟁은 뭐 나쁘게 말하면은 상대를 죽이고 내가 영토를 차지하고 그래서 오로지 나만 승리하는 것, 뭐 이걸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세일즈의 세계에서는 이 개별 모든 전투를 다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판매라는 세계에 있다 보면 뭐 어쩔 때는 경쟁사한테 뺏기기도 하고요. 또 수주에 실패도 하고요. 뭐 입찰에 참여했습니다마는 뭐 들러리에 서기도 하고요. 또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뭐 지난번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손안에 다 들어온 수주를 뺏기게 되고 놓치게 되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한번 비유를 해보면 전투 1, 전투 2, 전투 3가 계속 진행이 되지만 사실은 이 개별 전투의 승리는 전체 전쟁에서의 승리와는 맥락이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즉, 우리 뭐 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봉오동 전투, 뭐 청산리 전투, 뭐 이런 거는 다 개별 전투죠. 우리가 뭐 한일 전투, 중일 전투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중일 전쟁, 한일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큰 전쟁 속에서 벌어지는 전투 하나하나를 다 이길 수는 없지만 주요한 전투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죠. 그래야 전체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개별 전투에서는요, 속전속결의 화력 집중이 중요합니다. 당연, 전투에는 전략적 요소가 들어가죠. 그러나 기능적인 속전속결의 화력이 더 큰 빛을 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장기적인 승리에서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몇몇 전투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전투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를 거머쥐었을 때 지속 가능한 전쟁이 수행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세일즈 세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과 상호 윈윈하는 지속 가능한 장기 거래의 의미가 이 전쟁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전략과 전술의 어원을 좀 살펴보면요. 좀 재미난 걸 볼 수가 있죠. 전술은 이제 택틱스예요. 택틱스. 근데 이게 어원이 탁티코스라고 합니다. 의미로는 배열, 기동의 훈련을 의미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주로 전투에서 병력을 이동하는 기술로 언급이 되는 용어가 전술이었어요. 반면 우리가 이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전략은 스트라테고스라고 하는 그리스 어원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장군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general, 장군. 그래서 의미인즉슨 장군의 병법 또는 전투를 하기 전에 군대를 배치하는 기술을 총칭해서 전략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좀 명쾌하지 않습니까? 전술을 포괄하는, 전술을 진두지휘하는 보다 큰 차원에서의 전략. 이렇게 보면 세일즈 세계도 다르지 않은 거죠. 분명한 것은 언제나 전략이 전술보다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전 시간에도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우열은 없어요. 우선순위만 있는 겁니다. 전략이 우선했을 때 전술이 시너지가 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방금 전에도 스포츠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전략과 전술에 대한 개념을 복잡하지 않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 모듈에 해당하는 복합 판매에서 전략이 제일 먼저 필요한 이유가 뭔가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뛰어난 판매 전략의 목적. 이것이 바로 복합 판매에서 전략이 제일 먼저 필요한 이유라고 이미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개념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가 보려고 해요. 자, 제가 정리해 놨듯이 right time, 적절한 때에 right people, 적절한 사람과 right place, 적절한 장소에서 만나게 하는 것이 1차 목표예요. 그래서 적절한 전술적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전 기획 작업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외근만을 권해서도 안 되고요. 대신에 해당 고객사가 처한 최근의 이슈, 산업의 이슈, 더 구체적으로는 고객사 내부의 다양한 구매 영향력자들의 이슈를 직간접적으로 캐칭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학습이 필요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그 강의 현장에 가잖아요. 특강을 가잖아요. 그러면 농담이 아니고 영업 조직 한켠에 도서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곤 합니다. 거창하진 않지만 책을 읽거나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영업 직원들한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세일즈 관련된 다양한 인사이트를 함양하고 또 직원, 동료들 간에 고객사에 대한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그것을 하나의 1인 기획서라고 해서 원페이지 프로포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음, 그래서 고객을 만나러 가기 전에 혹은 어떤 특정한 고객을 타겟팅해서 제안을 하기 위한 전초적인 작업으로 스터디룸을 만들어
줄 것을 저는 진지하게 이야기하곤 하거든요. 자,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려놨는데요. 그 약간 그림이 여러분들한테 좀 헷갈리게 보이실 수 있는데 중간에 사다리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예, 이게 전략과 전술을 이어주는 하나의 교두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술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술적 프리젠테이션을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다리 저 맨 위쪽에 뭐예요? 사전 방문 분석. 이걸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게 될 전략적 판매 프로세스 6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툴 1에서 6까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 방문 분석을 철저히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저 고객을 대상으로 언제 만나는 게 좋을지, 어디에서 만나는 게 좋을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가 판단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원활하게 사전에 먼저 세팅이 되어야 판매에 대한 리소스가 낭비가 되지 않고 보다 적확한 대상으로 한정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으로 전술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저 고객을 만나면 뭔가 이야기가 될 테니 거기로부터 나오는 디렉션을 받고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전문가 영업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가시적이고 반복 가능한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전략적 판매 프로세스 6가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최대한 고객과의 첫 만남이 되었든 아니면 기존 고객과의 N번째의 만남이 되었든 그 하나의 미팅을 작은 개별 전투로 봐야 된다는 1차 미팅, 2차 미팅, 3차 미팅 하나하나를 개별 전투로 봐야 돼요. 그 개별 전투를 최대한 승리로 이끌면 이끌수록 작은 성공이 축적이 되면서 궁극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복합 판매에서 사전 방문 분석, 즉 전략이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중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그림도 아주 제가 한 5, 6개월 전에 한번 선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이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전략이 그렇게 우선해야 된다는데, 도대체 전략의 효용성이 뭐냐를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불확실성의 점검이죠. 내가 제안한 내용이 고객사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회자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객을 만나고 돌아오면 고객사 내부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전화를 통해서 담당자와 이야기를 듣는 거는 되게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최대한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먼저 알고 싶어 하잖아요. 혹은 다른 타 경쟁사가 오히려 늦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안하는 내용보다 더 내부에서 긍정적인 어떤 사인들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지 않으시냐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작업, 불확실성의 제거가 가장 중요한 전략의 효용성이 주는 혜택이죠. 두 번째는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복합 판매에서의 전략적 판매 프로세스 프로그램은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까지 알 필요가 있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할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한 포지션 활동들을 요구해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대표적으로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사 내부를 미로에 비유했잖아요. 그 미로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요소 하나를 여러분들이 하나의 정보 창고에 차곡차곡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담아내지 못하면요.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내부에서는 다양한 중복되는 의사결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안내 데스크에서 벌어지는 여러 실랑이가 될 수도 있고요. 해당 회사의 부사장의 일정표가 될 수도 있고요. 수많은 관련된 레퍼런스의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방대한 자료를 다 우리가 뭐 게더링할 필요는 없지만, 모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의 머티리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분류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데 이 전략적 판매 프로세스 6가지만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 이 역시 제가 언급을 이미 드린 건데, 손안에 들어온 거래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너무 뼈 아프단 말이에요. 90%다 작업이 완료가 됐고, 수주를 확신하고 있는데, 막판에 가서 우리가 그 수주를 놓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동일 판매 주기 내에서 고객사 내부의 구매 영향력자들의 역할 변화를 캐칭하지 못한 것. 그로 인하여 이 경쟁의 구도가 바뀐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발생되어지는 로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야, 그러면 복합 판매에서 말하는 전략을 좀 간단하게 정의해 줄 수 없어? 빨간색으로 제가 정리한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호 지속 가능한 장기 거래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영업자의 입장 정리, 이거를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상호 지속 가능한 장기 거래에는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진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서 고객 가치를 실현하는 것부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부터, 제값을 받거나 제값 이상을 받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략의 효용성이자 동시에 영업자의 입장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영업자의 전략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본 스탠스가 있죠. 스탠스, 입장, 이거를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은 equal 포지션 A, B, C, D 혹은 N까지 이 모든 포지션의 합을 종합적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러 가기 전에 사전 방문 전략을 짜서 오늘 나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거야. 오늘 나는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되겠어. 실제 이 제안이 누구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겠어. 이러한 그날그날의 미팅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내가 제안하고 싶은 상품이나 솔루션의 요 부분만큼은 반드시 인식시키고 설명드리고 와야겠어. 어떤 오해를 불식시켜야겠어.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겠어. 라고 하는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플랜이 바로 여러분들의 입장 정리라고요. 전략은 입장 정리예요. 입장 정리예요. 죄송합니다. 네. 그 입장 정리가 하나하나 쌓여가고 디벨롭이 되고 고객과 소통하면서 가장 발전적인 모습으로 이르렀을 때 그것이 성공하는 전략인 거죠. 그리고 그 성공하는 전략은 하나의 레퍼런스로 쌓여서 다음 단일 영업 프로젝트, 다음 단일 영업 목표, 얘도 적용을 하면서 히스토리 관리를 해 나가는 것. 이런 성공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고객의 만족이 지속되고 그로 인해서 신뢰가 만들어지고 언제나 윈윈이 되는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상호 윈윈하는 장기 거래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세일즈 세계에서는 전술적으로는 매우 근사하지만 의외로 전략적으로 허술한 판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실질적인 구매 영향력 행사자나 주요 구매 영향력자 모두를 놓치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주로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엉성한 계획들, 그다음에 중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 것들, 지나친 근자감이라 그러죠. 뭐 나는 잘 할 수 있을 거야. 그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고객에 대한 사전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되어지는 근자감은 문제가 되고요. 또 현실에 대한 왜곡된 견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내가 그 고객하고 이렇게 거래했는데 올해도 이러한 양상을 띌 거야. 그 사람은 또 올해에
그 사람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야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거죠. 또 어떤 특정한 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 업계가 갖고 있는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번쯤 다시 촘촘하게 예외적인 상황들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다시 한번 어, 고객사의 내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고객사는 언제나 가격 이슈가 최고야. 가격만 싸게 줘야 돼.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그 가격 밑에 있는 다양한 구조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가격일 뿐이지 사실은 그 밑에 보면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가격의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 현상 유지 마인드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영업 강의 가면요, 이 현상 유지의 마인드를 가장 세일즈의 큰 적으로 간주하거든요. 차라리 바닥을 친 것보다 더 나쁜 게 현상유지 마인드입니다. 현상유지 마인드는 하나의 바이러스와 같아서 한번 영업 조직 내에 퍼지기 시작하면 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백신도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로 발생되어지는 이런 일련의 모든 허술한 판매를 우리는 좀 지양할 수 있도록 사전 판매 분석인 복합 판매에서의 전략을 우리가 잘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세일즈가 막연하게 흘러가면 안 되고요. 구애를 하거나 이래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판매하고 말 것 같으면 이 강의 여러분들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사실에 근거한 전략적 검증을 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매 고객과의 미팅 때마다 지속적으로 재평가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그림을 보시면 전략과 전술을 두 개의 바퀴라고 제가 본 거예요. 뭐 자동차를 움직이는 바퀴일 수도 있고 수레바퀴여도 좋습니다. 바퀴가 양쪽에 전략과 전술이라는 바퀴가 딱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략은 전략적 판매 프로세스라고 하는 6가지 도구를 통해서 사전에 고객에게 내가 어떠한 질문을 던질까, 어떠한 내용을 제안할까, 내가 어떠한 것을 알아내야 할까라고 하는 그 목표, 플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실행 계획으로 만들어서 고객사 내부의 구매 영향력자 1, 2, 3, 4를 만날 때 그게 전술로 결국은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브리핑의 형식이 됐던 프레젠테이션의 형식이 되었던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전술적인 활동을 통해서 구매 영향력자 각각으로부터 새로운 추가 정보가 획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추가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전략적 판매 프로세스의 로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 검토, 피드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 미팅 때 또 다른 발전된 전술, 또 그 전술에서 다시 추가된 전략의 수립, 이것의 선순환이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모든 전술적 만남은 자신의 포지션을 재평가하는 기회가 되고요. 개선된 실행 계획은 판매 가능성을 높이는 재평가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복합 판매에서 전략과 전술은 똑같이 중요한 요소다. 서로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것. 다만 전략적인 실행 계획을 벗어난 전술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다라는 게 이게 마침표죠. 이 슬라이드에서. 그래서 전략은 모든 전술적 상황에서 유연한 대처를 가능케 해주는 것이 되고요. 모든 훌륭한 판매 프로세스의 출발점이자 또 새로운 재평가를 통한 새로운 대안의 제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숙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합 판매에서 전략이 제일 먼저 필요한 이유로 아까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한 번 팔고 말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복잡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고객을 잘 설득하는 스피치 기술이나
그냥 제품 위주의 설명 위주의 판매를 해서 고객을 잘만 설득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팔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 거래에 포커싱을 둔 국가 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세일즈의 원칙을 제대로 개념을 딱 잡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 그 특강을 간 곳이 유일한 저의 B2C 특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저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잖아요. 물론 주최 측은 어제 간 곳도 기업이었습니다만 그 대상자들이 분양 영업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개인 대상 영업자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강의를 가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대부분이 어, 기업에 소속된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만났을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해보면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뭐냐면 그 고객이 기업 고객이 되었던 혹은 개인 고객이 되었던 영업의 본질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고객에게 팔려고만 집중하면 고객은 물러나지만 고객의 문제에 진실로 집중하면 고객은 저절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비유를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비유를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고객이 있어요. 뭐 잠재 고객이어도 좋고 신규 고객이어도 좋고 기존 고객이어도 좋아요. 근데 그 고객이 지금 소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재 줄 수 있는 고기가 돼지고기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고객은 소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게 돼지고기밖에 없을 때,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경우, 여러분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네. 이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답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떻게든 고객이 원하는 소고기의 니즈를 줄이고 돼지고기를 최대한 파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즉, 뭐 현란한 설득의 기술이 되었던 뭐 구애를 하든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라도 돼지고기를 팔아내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고객의 니즈를 상쇄시키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돼지고기를 팔아야 우리가 이익이 나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이 방식이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신이 원래 필요로 했던 소고기 니즈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실제 없어진 건 아니죠. 설득을 당함으로 인해서 돼지고기를 먹게 된 것뿐이잖아요. 이 경우에 고객의 심리학적인 잔상에 남는 아주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뭐냐? 내가 원래 원했던 니즈가 상실되어지는 효과로 인해서 불만족이 쌓인다라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고로 그 영업자에게는 차후에 또 다른 영업 기회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쵸? 자, 이번엔 두 번째 솔루션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돼지고기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파는 거였죠. 네. 두 번째는요, 이런 방식이 있죠. 아니, 고객이 그렇게 소고기를 먹고 싶다는데 시장에 가서 소고기 좀 사다 주면 안 돼요? 안 됩니까? 됩니다. 아, 고객이 소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다는데 내가 소고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소고기를 좀 띄어다가 팔면 되죠.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근데 왜 여기서도 문제가 있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소고기를 많이 살 수 있는 바잉 파워가 없기 때문에 소고기 가격이, 구매 가격이 되게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고객한테 제한하는 가격도 높거나 혹은 내가 마이너스를 보면서 제공을 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음. 그러나 이때에는 첫 번째 솔루션보다는 훨씬 진보된 형태입니다. 왜? 고객의 니즈를 맞춰줬으니까요.
그래서 고객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야, 그래도 저 영업자는 내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본인이 그 솔루션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나의 니즈를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네? 예, 기특하게 보이죠. 그래서 그 영업자에게는 긍정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하여 다음 영업 기회 때에는 또 다른 기회를 줄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솔루션보다는 훨씬 더 지속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이번이 마지막 세 번째 끝판왕 솔루션입니다. 감이 좀 오세요? 예, 그렇죠. 아니, 이왕 소고기를 시장에서 사다가 줄라 치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오징어까지 패키지로 해서 좀 제공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이런 멘트를 하는 거죠. 오늘은 고객님이 원하셨던 소고기를 맛있게 구워 드시고요. 내일은 이 오삼불고기를 맛있게 한번 섞어서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거기에 옵션으로 미리 준비한 아주 맛있는 양념 소스를 같이 끼워서 제공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네. 하나의 패키지가 구성이 됨으로써 원래 가격보다 훨씬 더 구성품이 탄탄해지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어요. 왜? 고객은 원래 소고기를만을 먹고 싶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긴 거거든요. 고객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니즈가 생성됐잖아요. 2차 니즈를. 그러니까 고객은 원래 소고기만 지불하려던 예산 상황이었어요. 1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돼지고기도 붙였죠. 오징어도 붙였죠. 옵션도 붙였죠. 그래서 300만 원을 제시했는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 내 1차 니즈, 2차 니즈가 선택적으로 같이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택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300만 원 지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야, 이 영업자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방면에 걸쳐서 고민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솔루션을 최적화시켜줬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가격은 가치가 인식되었을 때에는 싼 것도, 죄송합니다. 비싼 것도 결코 비싼 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5번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의 활동의 가장 큰 목적은 장기 거래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뢰 기반의 지속 가능한 상호 윈윈하는 장기 거래라고. 그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고객 가치 실현의 방법은 전략인데 그 전략이 실질적으로 전술적으로 드러나는 액티비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원하는 고객의 비율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주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러나 이 비유가 담고 있는 함의는 실제 우리가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객을 응대하고 고객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원리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복합하면은 장기 거래를 목적으로 한 전략적 프로세스의 실행이 관건이다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 이야기인즉슨 오해는 없으셔야 됩니다. 단기 거래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한 거래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면 우리는 방금과 같은 비유를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고객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고객이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한 순간 여러분들을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말로 나의 고민이나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상의하고 싶어 하는 대상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1년 할 거래를 우리는 3년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거고요. 1억 할 거래를 10억으로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밑바탕은 진정으로 고객을 돕고자 하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고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영업자의 진실된 태도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고객 가치 중심의 판매 실행의 어떤 실제적인 사례들을 좀 요약해 봤는데요. 하나씩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신기술 도입 지연 결정에 관한 사례인데 신기술 기반 소프트웨어 출시를 앞둔 어떤 기업이 내부 오류를 발견을 하여 즉각적인 계약을 포기하고 제품 개선에 집중을 한 겁니다. 경쟁사는 서둘러서 제품을 출시했지만 고객 불만을 겪었고요. 반면에 해당 기업은 완성된 제품으로 신뢰와 수익을 확보하게 된 거죠. 무슨 얘기예요? 런칭 시기를 사실 이게 늦춘다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예정된 그 계획적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객 가치 중심에 에, 제대로 서 있다면 비록 신기술 도입이 지연이 되더라도 고객에게 진짜 제대로 된 완성품으로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의사 결정을 내린 것이죠. 용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보시면 가격이나 대신 가치를 강화한 결정 사례인데요. 제조업체가 경쟁사의 가격 경쟁을 무시하고 추가 서비스와 맞춤형 솔루션 등 가치를 강화한 겁니다. 그래서 고객은 처음에는 낮은 가격에 마음이 끌렸지만 결국 추가 가치를 인식하고 장기적인 파트너로서 계약을 체결한 거죠. 뭐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사례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시장 트렌드 무시하고 핵심 고객 유지한 결정. 자, 고급 가구 회사가 저가형 라인을 출시하지 않고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경쟁사는 저가 라인을 출시했지만 품질 문제로 고객을 잃었고 해당 회사는 충성 고객을 유지하며 장기적인 수익을 기록했다는 아주 아름다운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1, 2, 3번 딱 들으시면서 그런 느낌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렇지 않아요? 네.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사실은 고객과 이 공급자 간의 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좀 쉬운 용어를 쓴다면 궁합이 맞아야 된다라는 말 쓰잖아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상적인 고객 프로필이라고 하는 전략적 판매 도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내가 이 고객과 신뢰 기반에서 오래 갈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고객이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인즉슨 뭐 가격이나 대신 가치를 강화하는 결정도 좋고 뭐 시장 트렌드 무시하고 핵심 고객 유지한 결정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나하고 합이 맞춰져서 오래 갈 수 있는 고객을 먼저 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러한 액티비티들이 실행이 되었을 때 잘 맞물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고객 가치 중심의 판매 실행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러한 마인드 세팅을 통해서 영업자가 영업에 임하는 건 되게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내가 원하는 고객,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만 영업을 할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궁극의 이상향은 우리가 설정을 하고 지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은 또 나중에 제가 아주 또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는 뭘 주제로 잡았습니까? 고객 가치 중심의 판매 실행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사례를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교훈은 정리를 해놨죠. 이런 사례를 통해서 거래선 중심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고요. 주로 전술에만 의존하면 고객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마치 고객이 자신의 돈줄인 양 건당 판매 실적을 올리는데 집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비유하면 군대에서 전쟁의 전체적인 상황을 망각하고 단지 전쟁의 한 부분에 불과한 국지전에 승리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큰 틀로 우리가 좀 우리의 거래선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또 오해는 없어야 됩니다. 고객과 싸우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고 그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져주는 판매도 있을 수 있죠. 져주는 개별 전투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전략적인 의사결정 하에서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따내야 할 주요 전투는 놓치지 않기 위한 그런 어떤 전체적인 틀 속에서의 전략적 실행 계획을 짜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겠습니다. 고객을 혹하게 해서 내 입맛에 맞게 판매하는 거, 이런 거 우리 세계에선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업자 분들께서는 이런 마인드를 꼭 가지셔야 되죠. 어떻게 하면 이번 판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 개념을 돼지고기, 소고기 니즈를 갖고 있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거래선 전략 수립학입니다. 요 내용은 사실 오늘은 간단하게만 다루고 넘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중요한 개념이 다음에 다루어질 포지션이거든요. 이 포지션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영업자의 입장 정리. 일단은 이렇게만 이해하고 계세요. 그 입장 정리가 차곡차곡 쌓여서 총체적인 전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요? 개별 거래선을 대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거래선이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다섯일 수도 있고 열일 수도 있잖아요. 그 각각은 다 다른 거래선의 전략을 필요로 하지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세 번째 코너의 전략 전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고객의 개별 거래선 전략 수립을 하기 위한 준비 동작은 다 마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단계적 접근 방식만 여기서 언급하고 오늘의 강의를 마칠 텐데요. 딱 네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네 가지 단계, 논리적인 네 개의 순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략적 판매 프로세스를 다루게 되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용어들이자 개념이라서 요 네 가지만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거래선과 구체적인 판매 목표에 관한 현재 포지션을 분석하는 겁니다. 예. 입장 정리라고 그랬죠? 현재 여러분들의 입장 정리를 분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 대체 포지션들을 꼼꼼히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이제 이 대체 포지션이라는 용어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현재 포지션을 분석을 해보니 열악하고 굉장히 약해 보이고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보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강점에 최대화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대체안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전략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거를 꼼꼼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떠한 대체 포지션이 목표를 가장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을 결정하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지 자신만의 실행 계획을 작성하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대체안들 중에서 실효적이고 가시적이고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어떤 긍정적인 사인을 얻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실행 계획을 작성하게 될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이 세 번째 단계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수행하는 거죠. 예. 아까 두 개의 축 기억하시죠? 전략적 바퀴, 그 다음에 전술적 바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전술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얻게 된 피드백, 그걸 재평가하는 행위죠.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전략적 판매 프로세스를 수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키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쓰는 말들이 중요해요. 지속적인 검토, 다른 말로는 지속적인 피드백, 지속적인 재평가, 어떤 말이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리뷰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거래선 전략 수립을 할 때. 두 번째 키포인트는 포지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판매 성공을 위한 이정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장 정리가 결국은 고객의 구매 여정 속에서 그들이 원활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잖아요. 예, 그것을 가이드하는, 편말을 붙인다라고 해서
판매 성공을 위한 이정표가 바로 포지션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거래선 전략 수립하기의 범주는요,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모든 판매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거래선도 포함하고요, 미래의 잠재적 거래선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선 전략 수립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포지션을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기초적인 작업들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또 전략적인 판매 프로세스 6가지 도구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 왔는데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아직 드린 게 없잖아요. 그래서 프롤로그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6가지 도구를 하나하나 우리가 사실 잘라서 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앞으로 이제 뭐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계속 이 클래스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제가 준비해서 할 텐데 전체를 한번 조망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6가지가 어떻게 작동되어지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유의미하며 아, 이거를 우리가 활용했을 때 보다 성공적으로 내 영업활동, 판매활동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시간을 제가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밍업은 다 끝난 것 같아요. 네. 1편, 2편, 3편을 통해서 워밍업은 이제 다 끝난 것 같고요. 다음 시간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어, 기초 작업 정도 기본 작업. 지금까지 기초 작업을 했고 기본 작업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화 학습으로 하나하나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전달을 드린 것 같고요. 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날 텐데, 그래도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를 드렸더니 몇몇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응원도 해주시고 또 기대를 해주셔서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영상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상호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은 기여의 목적과 또 디지털 지필의 목적이 동시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저에게도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먼저는 여러분들의 영업 활동에 제가 좀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진행된 것이니만큼 사실 저는 뭐 좋아요 숫자나 댓글 숫자나 이런 거에 크게 연연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 여러분들과 같이 좀 호흡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저의 진심을 좀 이해해 주시고 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뭐 풍성한 그러한 소통들이 일어날 걸로 저는 기대하고요. 예. 그렇게 믿고 한번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편히 쉬세요. 고맙습니다.